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원이 얼마나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러시아는 어마어마하게 매장된 천연가스로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를 쥐락펴락했죠. 자원, 그 중에서도 석유는 하늘이 선택한 국가만 누리는 선물로만 알았습니다. 석유가 매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 세계 시장 경제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하면 생산량을 줄이고 수출을 중단해버려 한국은 늘 노심초사해야 했죠. 그래서 산유국이 되는 것은 한국의 아주 오랜 꿈이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가 매장되었을지도 모른다는 7강구 보고서 하나 때문에 지금 현재도 한국은 들썩들썩합니다. 세계는 이미 화석연료를 줄이고 천연가스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나 한국은 여전히 석유에 목이 마릅니다. 중동 또는 중남미 국가들과 달리 한국에 석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는 아닙니다. 2021년 연말에 가동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발견된 동해가스전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95번째 공식 산유국이 됐습니다. 이에 탄력받은 한국은 지금 동해바다를 사사치 훑어 석유를 탐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메털입니다. 조금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용어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석유란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액체, 기체, 고체 상태의 탄화수소 혼합물을 전부 의미하지만 보통은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원유를 의미합니다. 석유가 매장된 곳에는 천연가스도 같이 매장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천연가스도 석유로 통칭하기도 하죠. 가공전 석유 속에는 극소량의 황, 질소, 금속을 포함 수분, 가스분 등의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공정을 거치면 원유가 되고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 경유, 윤활유, 등유, 아스팔트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단순히 발전소 연료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연료로도 선박 연료로도 플라스틱 원료로도 그 사용처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2004년 7월 공식적으로 산유국의 타이틀을 얻게 됐죠. 포항 앞바다 60km 지점에서 발견된 동해가스전 덕분인데요. 사실 동해가스전의 역사는 한국 자원개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부터 미국, 일본 및 프랑스의 석유 메이저 업체들이 동해바다에서 수차례 탐사 및 시추를 진행했으나 발견에 실패하고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석유공사가 독자적으로 탐사한 결과 가스전을 발견했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말은 한국의 기술력이 선진국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1998년 7월 가스전 탐사에 성공한 이후 개발 타당성 평가, 시추, 시설 공사를 거쳐 2004년 7월부터 상업 생산을 개시해 약 17년간 원유 4,800만 배럴에 해당하는 천연가스를 생산해 수입 대체 효과 2조 7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공식적으로 전 세계 95번째 산유국이 됐죠. 2조 7천억 원은 분명 엄청난 금액이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양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원유 수입국이면서 전체 수입 품목 중 부동의 1위가 바로 원유입니다. 2022년 기준 10억 3,128만 배럴을 수입해 약 1,059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20조 원을 원유 수입에 썼습니다. 동해가스전이 17년간 생산한 2조 7천억 원이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미미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동해가스전에 발견되자 많은 전문가들이 한반도 주변에서 본격적으로 적극 탐사를 실시한다고 임모아 말했는데 실제로 하나 더 찾아냈습니다. 동해가스전에서 44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방어구조인데요. 동해가스전 불꽃이 꺼지기 6개월 전 석유공사는 울릉분지 육강구 심해에서 발견된 방어구조에서 본격적인 해상시추 작업에 돌입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공사의 탐사자료 분석 결과 이 지역에는 원유 환산 시 약 7억 배럴에 해당하는 탐사 자원량이 보존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했었습니다. 이는 동해가스전의 15배, 그리고 당시 유가로 환산했을 때 무려 30조 원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었죠. 여기에 방어구조라는 독특한 이름이 붙은 것은 기름기 잘잘 흐르는 생선, 방어처럼 넉넉한 석유를 품고 있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았는데 탐사자료는 그 넉넉함을 증명해줬습니다. 그리고 즉각 시추에 돌입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시추는 중단됐는데 이유는 해저에서 내부 압력이 과도하게 높은 지층인 이상고압대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위험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강행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자칫 고압대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블로우아웃이 발생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즉 폭발적인 분출이 발생해 동해바다 전체가 기름바다가 될 위험성이 상당했습니다. 이상고압대가 발견됐다고 해서 무조건 시추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고압대는 내부의 압력이 과압력인 상태의 지층을 말하는데 내부의 액체 또는 기체가 과도한 압력을 받으면서 아주 작은 틈으로도 블로아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아웃 방지기나 물과 점토를 혼합한 시추이수라는 물질의 비중을 조절해 통제할 수도 있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2010년 멕시코만에서 원유 7억 7천만 리터 유출됐던 딥워터 호라이즌 사고 역시 이산고압대를 건드렸다가 발생한 사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석유공사는 잠시 시추를 멈췄고 지금까지도 별다른 소식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석유공사는 새로운 가스전 찾기 프로젝트에 돌입해 동해바다를 포함 서해, 남해를 샅샅이 훑고 있습니다. 대륙붕 개발 마스터 플랜 광개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대륙붕의 사전적 의미는 해안선으로부터 시작해 수심약 200m 이내에 존재하는 완만한 경사의 해저 지형으로 한정되지만 현재 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지역을 포함 서해, 남해, 동해 전 해역을 대상으로 동해 가스전 4배 규모의 새 가스전을 탐사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동해의 경우 평균 수심이 1700m에서 최대 3700m로 깊어 그 심해는 아직까지 촘촘하게 탐사된 적이 없어 기대가 큰 상황이며 동해 가스전이 이 바다에서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전 세계 어디에서도 석유가 전혀 없는 경우는 있어도 가스전 하나만 발견된 경우는 없어 특히 기대가 큰 해역입니다. 이에 지난 6월 30일 심포지엄을 개최한 석유공사는 광개토 프로젝트의 3가지 목적을 밝혔는데, 첫째, 체계적인 탐사 작업을 수행해 최소 동해 가스전 4배 규모의 신규 가스전을 발굴하고, 둘째, 적극적인 해상 탐사 활동을 통한 영유권 행사로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셋째, 2030년까지 국내 대륙붕에서 연간 400만 톤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소 확보 등입니다. 이를 위해 2031년까지 17,000제곱킬로미터에 대한 3차원 물리탐사를 실시하고 탐사 시추 24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탐사에는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시설의 확보를 위한 시추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석유 탐사만큼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인데요. 아마 최근 몇 년 사이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이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5년입니다. 파리협정 덕분인데요. 이 자리에서 전 세계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폭을 1.5도씨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탄소 중립은 인간 활동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되, 어쩔 수 없이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이를 포집하거나 자연에 흡수시켜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자는 운동입니다. 각국 정부가 강력한 기후정책을 제정했고, 주주들은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원을 줄이도록 압박한 결과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 및 수백 개의 기업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CCS가 한국에게 중요한 이유는 한국은 아직도 산업 발전을 필요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에너지 효율화 등의 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당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편해야 하는데, 특히 탄소 배출이 높은 산업인 철강, 시멘트, 화학 및 석유화학 제품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은 탄소 중립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들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를 전부 잡아 지하저장고에 가두는 기술인 CCS가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기 가장 적합한 장소는 바로 바다. 특히 심해층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탄소 저장고이기도 한데, 심해의 저장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되는 공사가 필요합니다. 흙을 퍼올리고 인위적으로 공간을 만들어 포집된 탄소를 저장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긴 빈 공간, 즉 석유를 다 뽑아 올리고 남은 빈 공간을 활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즉 심해에 유전해서 천연가스든 석유든 전부 뽑아내면 빈 공간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 공간에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채우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채운 후 즉시 그 틈을 막아버리면 되는데, 실수로 약간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더라도 심해의 고압을 뚫고 수면으로 떠오를 수 없습니다. 한국은 2년 전 가동을 멈춘 동해가스전을 이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7년 포항 앞바다에서 이산화탄소 100톤을 심해에 저장하는 실험을 성공해 세계에서 3번째로 관련 기술을 보유하게 됐죠. 이에 얼마 전 석유공사는 현대건설과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 사전 기본 설계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간 1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목표로 CCS 기술 상용화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미죠. 이러한 기존의 동해가스전을 활용하는 방법뿐 아니라 동해 등에 자리한 국내 대륙붕에서 연간 40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해저 지중 저장소를 찾기 위해 본격 탐사를 시작한 겁니다. 과연 석유공사는 어떤 결과물을 들고 나타나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